채점 다 되셨나요? 수셈 다음에 부교재. 질문 있으시면 번호 불러주세요. 몇 번 도와드릴까요? 시윤, 저번에 영상 올렸는데 봤어? 나 부교재 하나 남는데 그거 보여줄 수 있는데 위에 갔다 와야 되는데. 예,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그냥 2시간 수업하면 돼요. 부교재? 몇 번? 73번. 몇 문제? 시윤아, 몇 문제 안 되면 오늘 것도 찍고 무조건 나는 영상 찍기는 하니까 혹시라도 집에 가서 그 북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부교재랑. 몇 문제 안 되면은 제가 굳이 그거 보여주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92번. 76번. 잠깐만. 76번. 84번? 은근 있네. 77번. 유제 아니면 무슨 문제? 유제? 됐을까나? 응. 3-15번. 유제요. 유제. 3-15번. 유제 3-15번. 어떻게 갖다 줄까? 아니면 그냥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부교재 안 갖고 왔다. 부교재 있는데? 뭘 안 가져왔다는? 어? 오일급 5% 왔다고? 그 얘기였어요? 난 또 부교재 안 가져왔다고 잘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셈부터 하죠. 예. 유제 3-15번. 이 문제야. 자, 집합 1, 2, 3이 있대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선택했을 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일단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뭐가 있습니까? 총 8가지가 있죠. 그 N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답은 8개입니다. 8개. 굳이 따지자면 공집합 하나짜리,
그 다음에 1, 2, 1, 3, 2, 3, 그리고 1, 2, 3. 확률을 하라면은 결국에는 몇 개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될까요? 두 개를 고르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표본공간이라고 하는 그 표본공간의 개수, 전체의 개수는 8개 중에서 2개만 고르면 되죠. 분의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확률. 뭐 하나씩 다 세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3개짜리를 골랐을 때는 나머지 전체. 그죠? 그 1, 2, 3이 하나가 세트일 때는 여기 몇 개? 7개. 근데 순서를 바꿔서 2개도 뽑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중복으로 해서 이제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일단 짝만 지으면 되니까 그냥 7개. 짝만 지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 1, 2, 1, 3, 3, 2, 3 같은 경우에는 몇 개? 3개? 4개죠. 잠깐만. 3개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3개 곱하기 3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또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공집합밖에 없죠. 그럼 전체 개수는 19. 그래서 8시 2분의 19가 될 거예요. 8시 계산하시면 28분의 19. 혹시나 이거에 대한 공식이 있는 공식을 따로 마련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다면 박수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일단은 못 찾았어요.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15-17번. 자, 두 집합에 대하여 함수를 만들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여라. 뭐예요, 결국엔 이거? 중복? 제가 얘기했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 그 중에서도 부등호가 등호를 포함하게 되면 중복조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애가 1, 3, 5이고 B라고 하는 애를 개수를 적어보시면 1, 2, 3, 4, 6, 12, 16개죠. 이 6개에다가 3개를 선택시킬 거야. 그러면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그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 A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 함수의 개수를 선택해라. 몇에? 6에 몇 제곱? 세제곱. 식으로 써드릴게요. 6개를 H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6개를 3번. 1은 어디 갈래? 3은 어디 갈래? 5는 어디 갈래? 골라주는 애들 중에서 뭐라고? 6개 중에서 6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번 고르면 되는 문제죠. 그럼 식은 어떻게 되나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6 분의 8C3. 계산하시면 되겠죠? 8, 7, 6, 3, 2, 1. 요거 지우면 되겠다. 8 곱하기 7을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나누면 되니까. 짠. 3 곱하기 3 곱하기 3. 짠. 얼마? 27분의 7.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해왔던 경우의 수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구하는? 전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 전체 경우의 수. 그죠? 그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만 잘 세주신다면 그러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교재 보겠습니다. 오늘 나의 아침이 너무 일찍 시작되었어요. 저 옆반에 쟤들을 부르려고. 저 오늘 11시 전에 출근했어요. 네. 를 하려고 9시 반 좀 넘어서 9시 반? 9시 반? 9시 반 전에 9시? 9시쯤 일어난 것 같은데. 아씨. 그래요? 주무시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어제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더니 12시 반이었거든요. 아니, 집에 도착했더니 12시 반이었다고. 일 자체가 여기서 늦게 끝난다고요. 지금 눈 뜨자마자 준비하고 나와서 다시 학원에 박혀 있는 거라니까? 73번 보자. 표본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전체 표본공간의 개수를 M개, A의 사건의 개수를 3개, B의 사건의 개수를 4개, NA 교 B. 네, 곱사건을 2라고 합시다. 곱사건을 2라고 해요. 자, 표본공간의 두 부분집합 중 A, B와 모두 배반인 사건인 개수가 32개. 사건의 개수가 32개라고 할 때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하여라. 잠시만요. 네, 개수를 여기서 확인해. 어머나. 몇 번이었죠? 오케이. 일단은 사건이라고 하는 애는 근원 사건이 아니죠. 근원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아직 모른다 치면 전체 집합의 개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A 집합의 개수와 B 집합의 개수를 구분하였을 때 몇 개씩 된다라고 계산해 줄 수 있나요? 겹치는 애가 2개, A가 하나 더, 여기는 2개 더. 그리고 지금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P개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사건의 개수가 32다 라고 하는 말은 뭐야? 2의 P제곱이라고 하는 바깥쪽에 있는 근원 사건들로만 이루어진 사건의 개수가 32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깥쪽에 근원 사건, 그냥 집합으로 얘기할게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으니까 5개 있으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다? 10이겠다. 아마 지금 여기에서 오답이 나온 거는 저 사건의 개수가 32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32 더하기 5 해서 37이 아닌가 라고 푸신 분들이 아마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기 근원 사건이 아니에요. 배반인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 각각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사건의 개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저
표본 공간에 대한 부분 집합이다. 이거를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사건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73번이었습니다. 74번 2004년 기준으로 문과 29번 문제래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한 주사위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 눈의 수의 배수가 될 확률은? 얘도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전체 개수는 36분의가 될 거고요. 여기에 얘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했다시피 뭐 할 수 있으면 공식을 쓸 수 있으면 뭐 곱하기든 C든 그러니까 콤비네이션이든 퍼뮤테이션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써먹으면 좋은데 그거를 적당히 떠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마음이 가는 대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6일 때, 한 숫자가 6일 때 그거의 약수,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 그 다음에 5일 때는 그럼, 4일 때는, 3일 때는, 2일 때, 1일 때는 하나씩 세보자고요. 여긴 뭐예요? 1, 2, 3, 6 중에서 6 빼고자. 그죠? 되죠? 6도 되죠? 6 되죠? 한 주사위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 눈의 수가 배수가 될 확률이니까 요거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요 1호 되고요. 여기는요 14 돼요. 여기는 13 되고요. 여기 1, 2, 여기 1. 즉 조금 계산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지금 두 개의 주사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시에 뽑는 게 아니라요. 이쪽 주사위 눈을 보고 저쪽 주사위 눈을 본다이기 때문에 1, 6이랑 6, 1이랑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렇게 짝지어질 수 있는 애는 하나, 둘, 세 개 1, 6, 2, 6, 3, 6은 몇 개씩 존재하고 두 개씩 가능한 짝지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개수가 총 7개가 될 거고요. 여기는 그러면 둘, 세 개. 14가 뭐야? 미쳤나봐. 1, 2, 4 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개? 둘, 넷, 5개. 5개. 여기는 둘, 3개. 여기도 3개. 여기 1개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얼만데? 9, 12, 21, 22. 그죠? 다음. 아니면 얘만 따로 세놓고 요렇게 따로 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순서상 1,1부터 6,6까지 6개씩 따로 빼놓으셔도 돼요. 6개. 그러면 여기는 3 더하기 1 더하기 2곱 더하기 1 더하기 1의 몇 배? 2배. 이렇게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얘 더하기 6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4번이었고요. 76번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와 B라 할 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확률이 P다. 중근을 가질 확률. 일단 전체 사건은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이기 때문에 36분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질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24 절반의 제곱.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얼마죠? 6 마이너스 AB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 B가 6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죠? 그쵸? 1, 6, 2, 3, 3, 2, 6, 1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될 거고 36분의 4가 될 거고 45p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혹시 여기서 그 76번 제가 질문하신 분 왜? 36번 갑자기? 주사위 두 개니까 6 곱하기 6 그죠? 근데 되게 딴소리인데요. 왜 항상 주사위는 눈의 수가 6개여야만 할까? 그러니까 정팔면체도 가능하지 않나? 근데 말하는 거 일반적인 주사위. 정팔면체는 일반적인 주사위가 아닌가? 보통 많은 사람이 근데 이게 문제가 그런 거 같아요. 성재가 그렇게 해가지고 혼났지. 학생인가? 아니요, 그 영화관 쌤한테 뭐 할 수 있잖아요 했는데 혼냈어요. 왜 혼내지? 혼냈어요. 그건 선생님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황당한 질문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뭐 질문이 나올 법하지 않아요? 쓰는 거는 평범한 경우는 아니죠. 예. 그거랑은 얘기가 다르죠. 제가 말하는 거는 사면체 주사위도 가능하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정다각형, 정다면체라고 하는 애는 다 주사위로 써먹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거기에서 굳이 육면체 주사위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봤던 부루마블 같은 경우에는 다 육면체 주사위를 쓰는 게 맞기는 한데 얘기를 조금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냥 가끔. 하... 5일에 걸쳐 열리는 수학 체험 행사에서요. 3명의 학생이 모두 서로 다른 날 행사에 참여할 확률을 고르래요. 일단 그거부터 고릅시다. 전체 확률은 뭡니까? 전체 확률은 자 예를 들어 A, B, C 3명이 있다고 친다면 A, B, C가 여기 1, 2, 3, 4, 5 중에서 선택한다 라고 했을 때 A는 무슨 날 갈 수 있어? 아무 때나 다. B는요? C는요? 상관이 없죠. 결국엔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저 전체는 몇입니까? 네, 5파이 3, 즉 5의 세제곱입니다. 125예요. 중에서 이제 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거를 해석해 본다면 서로 다른 날에 서로 다른 사람이 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순서가 있어요. 5, P3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몇 분에 몇 나와야 돼요? 예, 25분의 12라고 하는 답을 구해야겠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따로따로 구하시면 돼요. 항상 언제나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그 다음에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두 가지만 구하시면 돼요. 2학년 2학기 확률에서 했던 것처럼. 92번?
이야, 얘는 조금 헷갈릴 법하네요. 단 뽑힌 직원은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간다. 어떤 회사의 직원 15명 중에서 2명 나와봐. 오케이, 들어가. 2명 나와봐. 오케이, 들어가. 2명 나와봐. 오케이, 들어가. 라고 했을 때 그 5번에 한 번꼴로 2명이 모두 반지를 끼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는 얼마예요? 1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한다. 인 거죠. 이때 저 사건은 얼마인지 계산이 힘들지만 여기서 PA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5번에 한 번꼴로 라는 뜻이에요. 확률이 5분의 1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15 곱하기 7이니까 얘가 5분의 1이 나오려면 35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죠? 저기 35예요. 얘분의 저기 NS분의 NA가 돼야 되니까 121 아니에요. 37에 21이네요. 죄송합니다. 21이 돼야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몇 명 중에서 몰라요. 몇 명 중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2명을 뽑으면 되는 거고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7명이 되겠죠. 라고 예상이 가능하겠네요. 됐을까요? 그럼 이게 아마 뭔 말인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5번에 한 번꼴로 라고 하는 애가 이제 그 확률 무슨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시행 횟수가 늘어나서 저기 무수히 많아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처럼 저기 있는 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애를 그냥 PA로 놓고 수학적인 확률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 지우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유가 있구만. 자,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언제죠? 토요일 날에 확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배웠어요. 뭐 시행이라고 하는 단어도 배우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시행, 표본 공간이라는 것도 그냥 순서대로 쭉 적어볼게요. 표본 공간. 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셨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것도 배우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배우셨고, 배반 사건이 지금 나오면 안 되죠. 전사건, 공사건 이런 건 거의 쓰지 않지만 어쨌든 전사건, 공사건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렇구나. 이거 말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죠? 근원 사건 다음이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이었어요. 그죠? 요게 어떤 거로 합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A합 B였고, 곱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 A교 B 부분이었고요. 배반이라고 하는 거, 배반사건은 그 중에서도 A교 B가 모일 때, 공집합일 때 두 사건을 서로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라고 했고요. 여사건은 A의 여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표본 공간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보통 S라고 할 거고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멘트가 없으면 그냥 A, B, C 순서대로 적어 나갈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준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문자로 쓰게 되면 어떻게 쓴다고요? P probability라고 쓴다고 했었어요. 네, PA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했다?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분의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그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 표본 공간에 대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그 정도까지 진행했던 안 세죠? 세요 또? 나 또 미쳐버리건. 나 뭐 또 어디 묻었니? 진짜 미쳐버리겠네. 저 초록색 나 아주 그냥 뭔데 못 떨어지는 소리네 이번에.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났는데. 괜찮아요? 뭐 망가지거나 한 건 아니에요? 몰라 이따 찾아. 되게 필통이 떨어지는 소리 혹은 굳이 따지자면 뭔가 책이 이렇게 두꺼운 면으로 이렇게 퍽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수학적 확률, 뭐 통계적 확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진행하셨죠? 난 뭐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참고만 해라 라고 이야기해 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진도를 계속 좀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나와 있는 파트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나와 있는 파트는요, 정말 그거랑 똑같아요. 뭐요? 그냥 그 경우의 수에서 덧셈을 할 때와 곱셈을 할 때의 차이? 그거 뭐라고 뭐라고 하죠? 나 갑자기 합의 공식?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머릿속에 잠이 들겠나? 합의 법칙? 그죠? 합의 법칙이죠. 공식이 아니라. 응? 지역에를 지었다가 그 일반적인 합의 법칙과 집합의 연산에서도 똑같고 그냥 합의 법칙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정확하게 분류를 했을 때 그냥 다 더해주는 거를 이제 라고 했는데 그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했는데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그 집합에 대해서 A, 합, B는 집합에서 합의 법칙 어떻게 써요? A랑 B랑 NA 더하기 MB 마이너스 A 교비라고 했었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엔 A 사건 또는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겠죠. 또는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A 사건 또는 B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물어봤을 때 N은 항상 계산할 때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라고 쓰는 거죠. 즉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두 번 셌으니 여기서도 포함되고 저기서도 포함되는 애는 여기서 두 번 셌을 테니까 한 번 센 걸 빼준다라는 개념으로서 빼주는 거였어요. 뭘로만 바꿔주면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전체를 표본 공간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결국엔 여기 ns라고 하는 값은 ns로 나누었을 때 ns로 나눈다면 지금 요렇게 바꾸면 자 표본 공간 분의 특정 사건이라고 나오면 얘가 바로 뭐라고? 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가 돼요? P, A, B라고 하는 애는 P, A 더하기 P, B에 대해서 빼기 P, A 교 B. 그냥 이렇게 세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있을까요? 네, 직접 해보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건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어떻게 쓸 수 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서 P, A 또는 B라고 하는 애의 확률은 PA 더하기 PB가 된다 정도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오늘 할 거는 네, 이 내용입니다. 뒤로 한번 들어가서 볼까나? 저기랑 똑같아요. 저 뒤에 합의 법칙과 덧셈 정리의 차이점 107페이지예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경우의 수에서 따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건 확률에서의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나올 때에는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라는 말을 깔고 그 다음에 A가 발생할 경우의 수와 B에 발생할 경우의 수가 각각 P와 Q라고 한다면 A 또는 B라는 확률은 더하면 된다. P 플러스 Q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항상 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집합을 빼주는 거였죠.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도 네,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사건이라고 하는 애를 잠깐 킵해놓고 필수 예제 1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필수 예제 1번에서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보죠. 사건의 전체 집합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A 합 B가 자, 필수 예제 1번에 A 합 B가 전체 표본 공간이 된대요. 이때 P A가 0.6이고 P A 교 B가 0.3이라고 한다면 지금 결국엔 두 가지 요렇게 집합에 대해서 몇 개의 구간? 3개의 구간으로 나눠졌을 때 이쪽에 곱사건의 확률은 0.3이고요. 그 다음에 A의 확률은
다른 요 0.3 더하기 0.3이 되겠죠. 전체가 얼마가 돼요? 합은 항상 1.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4가 될 거고, 그렇다면 PB의 값은 얼마겠다? 0.7이겠다 라고 계산해 주실 수 있게 돼요. 다음 두 번째 2번. 그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인데 A 합 B가 전체 표본 공간이 된대요. A 교 B가 공집합이래요. 그때에 PA라고 하는 값이 3PB 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요, 전체 구역을 나눠서 A와 B가 나눠 갖는 건데요. A의 확률이 P의 확률의 3배다 라고 한다면 결국 전체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몇 분의 4분의 1, 여기는 4분의 3 죄송합니다. 3,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계산 가능하시겠죠. 확률이기 때문에 소수로 나타내셔도 되고요. 분수로 나타내도 되고요.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필수 예제 2번도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부분까지는,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을 거라서 저는 확률 부분에서 제일 내가 처음 배울 때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이 뒤에거든요. 조건부 확률.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데 필수예제 2번 1번에서 1에서 20까지 번호가 각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는데요. 일단은 표본 공간은 일단 20개고요. 그 중에서 사건 A라고 하는 애가 3의 배수 라고 하고 사건 B가 5의 배수 라고 한다면 A의 개수는 몇 개고? 6개고, B의 개수는 몇 개고? 4개고. 자, 이때 1번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요 둘의 곱사건이 나올 수 있는 곱사건은 몇 개? 15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확률은 전체 A 또는 B니까 계산해 주면 20분의, 그러니까 20분의 6,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20분의 6 더하기 20분의 4 빼기 20분의 1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20분의 6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20분의 9가 나오겠구나 라고 계산해 주실 수 있겠죠. 자, 2번 5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만 뽑는 거는 결국 요렇게 전체가 있다 하면 그 중에서 A와 B가 존재할 텐데 5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만 뽑는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어디만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죠, 여기. 그죠? 굳이 괜찮아요? 뭔가 막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다리는 안 박살났어요? 괜찮아요? 아프겠다. 따지자면 뭐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건데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어디에서? 얘에서 얼마를 빼주면?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P, A고 B. 그래서 계산하시면 20분의
6 빼기 1인 4분의 1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다. 필수예제 3번. 자, 필수예제 3번. 전국 탁구대회에 출전한 학교 대표 3명을 선발하기 위한 교내 선발대회에 자, 3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지원했어? 2학년이 몇 명? 10명. 그리고 3학년이 8명이라고 했다면 이 중에서 세 학생이 모두 같은 학년일 확률. 자, 그렇다면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는 뭐가 되고? 18이 되고 그 중에서 18이 아니죠? 18? C3이 될 것이고 18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전체 표본 공간이 될 것이고 자, 사건 A가 2학년을 뽑는 거라고 한다면 A의 개수는 10명 중에서 3명, B의 개수는 8명 중에서 3명 뽑는 거니까 결국엔 전체 같은 A 또는 B일 확률은 뭐와 같다? PA? PB와 같다. 왜?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해서 구해보시면 아우 계산 18, 17, 16 분의 10, 98 더하기 3, 8, 7, 6 계산이 좀 더럽나요? 먼저 8 지우고 시작하죠. 그 다음 또 3 지우고 시작하죠. 그럼 2도 지워요. 2 지울까요? 네. 그러면 아이고야 6 곱하기 17분의 15 더하기 7이 돼요. 얼마? 11분의 51. 51분의 11. 아 잠깐 예 50 예? 아 100이죠? 죄송합니다 100이네요. 그래서 51분의 11 이렇게 계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여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말을 바꿔보고 그리고 네, 쉬었다 갈게요. 글씨가 너무 크다. 옆으로 좀 더 몰았을걸. 왜 여기 한가운데다 썼을까? 왜 난 습관적으로 저기는 버리면서 여기는 끝까지 채우는 걸까? 뭐 때문에? 네. 자, 여사건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요? A. 네,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A의 여집합이에요. 그 여집합의 그거죠. 자, C라고 하는 애가 뭐였는지 혹시 집합에서 배우셨나요? 네. 뭐라 배우셨어요? 그러니까요. B는 부어예요. 뜻이 뭐예요? 그거. 보완하다? 어? 보충, 보완하다, 보완하다. 내 말 맞죠? 부어잖아 부어. 보완. 보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한글이 약해서. 보완하다. 저기 동사가 아닌데 부안하다. 아, 보완.
그때한테 한 말이 저 자신한테 한 말이에요. 미안하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를 한 게 2015년이었다. 아니요? 수능은 2009년에 봤죠. 군대 갔다 와서? 네. 저는 나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굳이. 이게 올해 앞자리가 바뀐 따끈따끈한 영포티입니다. 맞잖아요. 포티는 포티니까. 그래서 별의별 드립은 다 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좋은 단어인가요? 내가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단어고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니죠. 제가 차마 저 영상 촬영 중에 제가 세 번째 손가락을 꺼낼 수가 없어서 이 자식아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그냥 아주. 자, 예. 그쵸? 어우, 제가 영어의 한계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열심히 안 했고요. 두 번째로 열심히 하기 싫었어요. 진짜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하기 싫어서 솔직히 핑계인데요. 핑계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더라면 좀 더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내가 영어를 진짜 정말 붙잡고 있었을 때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그냥 했을 때 제가 제일 높은 점수를 찍었던 게 토익 점수 기준으로 850점까지 찍었거든요. 990점 만점이에요. 990점 만점 기준으로 850이고요. 그 보통 영어 강사 뽑는 기준이 한국인 강사, 원어민 강사 말고 한국인 강사 뽑는 기준이 930인가 그럴 거예요. 동네 학원들 같은 경우는 뭐 900점만 넘어도 된다, 뭐 아니면 뭐 850점 넘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심지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 점수가 토익이 몇 점이었더라? 650이었나 700이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850까지는 해봤는데요. 하기가 싫더라고요. 850에서 그 위로 올라가려면은 내가 하기 싫은, 진짜 정말 하기 싫은 걸 손대야 돼서. 문법. 제가 문법에 손을 대지 않고 문법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필링으로 풀었을 때 850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기가 싫었어요. 여튼. 그래서 그 이후로 마지막으로 영어를 하고 지금까지 영어를 안 해서 영어는 안 하면 떨어진다며요. 지금 하면 한 300점 나오려나? 안 나오지 않을까? 400점 자신 없는데. 뭐 앞으로 내가 뭐 수학할 일이 영어 할 일이 있나요? 뭐 내가 그 전에 제가 그 유럽 여행을 혼자 갔을 때 34박 36일 정도 갔다 왔는데요. 뭐 여기저기 도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은 의외로 말이 안 그러니까 그 영어가 안 먹혔던 나라가 한 그 음식점이건 사람이건 뭐건 간에 영어가 안 통했던 동네가 딱 하나였어요. 그 프랑스에 약간 좀 고급 식당 가서 밥 먹어야지라고 해서 했더니 그 프랑스어로 이렇게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짓 발짓으로 주문해서 잘 먹고 나왔는데 어쨌든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영어가 안 먹혔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를 애지간히 하시면 그냥 가서 자신감으로만 해도 유럽 여행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친구 재민이 혹은 파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입시 영어의 폐해 읽을 줄 알아 들을 줄 알아 말할 줄 몰라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요새는 좀 덜하다면서 근데 전 입 밖으로 안 나오니까 잠깐만 이러고서 이렇게 보여주고 잠깐만 이러고 이렇게 보여주고 일단 다 읽고 다 듣고 막 깔깔깔깔깔 하다가 잠깐만 써서 보여주고 이것만 했었거든요. 뭐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튼
자,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보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컴플리먼트 셋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그거예요. 셋이 뭐예요? 셋, 집합일 때 셋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컴플리먼트 셋이라고 하는 거는 보완하는 집합. 어떤 A의 보완 집합은 뭡니까, 그러면? A가 없는 친구가 가지고 있다. A한테 없는 걸 채워주는, 없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있다면 A가 있을 때 A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집합이 있다면 그 A를 보완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될 거다라는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컴플리먼트이고요. 네, 잠시 나만 즐거웠다. 빨리 꺼정. 자, 6건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결국에는 그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에서 뭘 빼요? A만큼을 빼주는 게 이제 보완집, 저 6건의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얘를 또 뭐로 나눠주면 표본 공간의 개수로 다 나눠준다면 결국엔 P A의 여집합의 개수는 P S라고 할까요? 전사건을 뭐라고 하죠? S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이죠, 1. 1 빼기 PA. PA가 되는 건데요. 사실은요, 여사건으로 풀지만 우리 여사건이라고 하는 애를 적어도 블라블라블라로 기억하지 말자고요. 이걸로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말자고요. 여사건이라는 멘트 자체가 뭐가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땡땡 한다, A 한다 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1-A의 여집합의 개수로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적어도 땡땡하는 이라는 건요, 왜 이걸 6건으로 푸는 게 이득인가는 결국 여러분들이 뭘 해봐야 할까? 분류를 해봐야 알아요. 예를 들면 2명을 뽑는데 적어도 1명은 남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애는 어떤 게 있는 거야? 남자만 2명 뽑을 수도 있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예요? 연함을 뽑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남을 또 세고 있어. 여여를 뽑을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여자, 혹은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남자, 이 모든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을 다 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럭이 너무 귀찮아서 전체 반대 경우가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럼 얘는 6건으로 풀면 되겠구나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사탕 좋아하세요? 무슨 맛 사탕 좋아하세요? 포도? 그래, 포도맛 사탕이 있다고 칩시다. 포도맛. 그대는 무슨 맛 좋아하세요? 레몬맛? 레몬맛 좋아요. 레몬맛. 그럼 난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할게요. 뭐라고 할까? 책맛. 책맛. 그게 뭐예요? 겁나 쓴 게 책맛 자체가 엄청 쓰죠? 예. 이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만약에 포도맛 사탕이 8개, 레몬맛 사탕이 7개, 책맛 사탕이 3개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이 중에서 사탕 4개를 뽑았을 4개를 무작위로 이렇게 고른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책맛이 될 경우 이걸 세나는 거죠. 그럼 결국에 4개 중에서 포도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책맛이 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적어도예요? 책이 하나, 책 하나, 책 하나, 발음이 안 돼. 책 둘, 책 귀찮은데? 그럼 이거 전 참고로 고수를 싫어합니다. 고수맛으로 가죠. 전 고수를 싫어합니다. 고수맛으로 가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따 치면 만들면 있지 않을까? 심지어 요새는 고수 먹는 애들 되게 많아졌는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그 마라탕이 어느 정도 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고수 먹는 사람들 꽤 늘지 않았냐? 네. 어,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나 좋아하진 않지만 주면 먹어요도 꽤 많아졌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민트 초코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제 친구 진짜 좋아해요. 제 친구 진짜 좋아해요. 예, 찾아 먹어요. 근데 나는 있으면 먹고 사서 먹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 그럼 너도 그런 느낌이잖아. 좋아하진 않지만 안 먹진 않아요. 정도 저잖아요. 근데 나는 얘를 줘도 못 먹거든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먹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거의 알러지 반응급으로 혀가 마비가 돼요. 어쨌든 그러면 결국에 적어도 하나는 칡맛 대신에 이제 고수맛라고 한다면 사실 고수맛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뭘 세는 게 가장 빠를까? 0개를 세서 전체에서 빼는 게 제일 빠르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포도맛을 지우고요. 레몬맛 3개, 고수맛 3개, 레몬맛 7개, 고수맛 뭐 5개 중에서 사탕 4개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몇 개 정도로 할까? 3개, 4개로 갈까요? 4개로 갈게. 사탕 8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레몬보다 고수맛을 더 많이 뽑을 때 8개 많이 8개 말고 6개 정도로 아니 5개 정도로 갈게요. 그럼 어떤 게 돼요? 일단은 지금 여기를 그러니까 레몬맛이 1개, 고수맛이 4개, 레몬맛이 2개, 고수맛이 3개. 레몬이 그럼 순서대로 계속 뭐가 될 수 있어? 3개, 2개, 4개, 1개까지 가능하죠? 그럼 5개, 0개도 가능한가요? 말을 바꿔볼까? 고수보다 레몬을.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고수보다 레몬을 더 많이 뽑는 경우는 요 아래 3개죠.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해요? 뭐가 하는 게 계산이 그나마 덜 빨리 끝날까요? 위 2개를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더 빠르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처음처럼 레몬보다 고수 라고 한다면 로 바꾼다면 이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세는 게 이득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세는 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야. 그렇다면 적어도 라는 멘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류를 해놓고 보니 이거 거꾸로 구하는 게 더 빠르겠네 라는 판단이 들면 그러면 그냥 여사건 쓰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쉬었다 갈게요. 네. 잠깐만. 저거 좀 끌게요. 나 최근 숙제 해야 돼. 아니야. 하고 7시간 같이. 2시 추가하자.